인터뷰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관심을 안 가질래 안 가질 수 없고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 내가 오늘 이야기할 때 정치가 결국은 큰일을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큰일을 못하는 게 아니라 나쁜 짓은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어요. 나쁜 짓은. 그래서 최소한 나쁜 짓 하는 건 막아야 되거든. 더 말하자면 역사를 거꾸로 가는 걸 막아야 돼요. 그래서 관심이 많은데 그래서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한 야권이 이겼으면 좋겠다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경선 과정에서는 제가 비대위원장을 지내면서 당을 대표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편을 들기가 굉장히 어렵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경선 과정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뭐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조언을 구하는데 안 해줄 수는 없고 결국은 요청이 들어오는 대로 이쪽도 좀 도와주고 저쪽도 도와주고 뭐 조언도 해주고 그러고요. 또 어떤 분은 또 뭐 사람을 좀 추천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사람도 추천해 주고 그래서 결국 야권 전체가 경쟁력을 좀 높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조언도 하고 사람도 소개시키고 말도 하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야말로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야 되는데 이게 낄 때나 안 낄 때나 다 끼어가지고 온갖 걸 다 간섭하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그랬거든요. 아직도 많이 좋아졌어요. 옛날에 우리가 이제 젊었을 때 진짜 국가가 머리 길이까지 다 통제했거든. 치마 길이도 통제하고. 그래서 막 길 가다 보면 순경들이 잡아가지고 치마 그 스커트 길이 재고 그 다음에 머리 길이 재고 해도 그럴 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곳곳에 이 국가 특히 중앙정부가 끼어들어가지고 정말 시민사회가 자유롭게 움직여도 되는 그런 부분까지 다 끼어들어 있는 거예요. 그걸 내가 국가주의라고 그냥 이야기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내가 국가주의라고 했더니 자기들은 국가주의 정부 아니라고 그래서 아니면 그럼 나하고 논쟁하자네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많지. 아주 툭하면 뭐 이것저것 다 하는데 아까 이야기한 진짜 소주 광고를 규제해야 되겠다. 먹방 방송 이제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곳곳의 기업들에 대해서도 최저임금도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완전히 일괄적으로 다른 나라는 다 그 지역에 따라서 그 자율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영역을 열어둬요. 그렇잖아요. 최저임금을 보장하자는 게 그게 이제 최저임금이나 최저생계비를 보장하자는 게 이제 최저임금 같은 건데 아니 그 강원도 홍천의 생활비하고 서울 종로의 생활비하고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지역에 따라서 그런 편차도 있을 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홍천은 사람 구하기 힘드니까 돈을 더 줄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런 지역 사정에 따라서 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 나라는 이 정부는 그냥 확 다 덮어버려. 그 다음에 또 기업의 노동시간 같은 것도 52시간 뭐 다 덮어버려.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소위 이 각 분야나 섹터의 그 자율성 같은 것을 아예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나가는 것. 이런 것들이 가장 비정규직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것도 순엉터리예요. 이게 또 비정규직 문제 말씀하셨으니까 이것도 일종의 아까 말한 그야말로 좀비 짓인데 그냥 아까 포퓰리즘 있잖아요. 퍼포먼스 쇼 하는 거 보내는 거예요. 비정규직이 없애는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이 있어도 괜찮은 세상을 만들면 되거든. 비정규직이라도 인간적 대접 다 받고 그 다음에 받을 보수 다 받고 인격 제어 받고 이렇게 해나가면 그래서 어느 나라 없이 비정규직이 없는 나라가 없어요. 근데 그 나라는 비정규직이라도 그렇게 정규직과 차별을 두지 않도록 돼 있는데 그런 차별을 어떻게 두지 않도록 할 것인가에 대해서 머리를 써야 될 사람들이 무조건 하고 비정규직 없애버려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해 버리거든. 이게 말하자면
사람들에게 뭔가 하는 듯하게 보여주면서 사실은 경제는 엉망으로 만드는 일종의 좀비 짓이지. 노무현 정부하고 많이 달라요. 우선 노무현 정부는 기본적으로 내건 것부터가 분권과 자율 이런 것이 있거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노무현이 한미 FTA 같은 걸 추진했다 이러니까 놀랍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생각이 언제부터 있는가 하면 후보 때부터 있었다.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진보 세력들이 자기들하고 같다고 계속해서 같은 사람이라고 묻고 지금도 계속 묻고 있잖아. 묻고 있어서 그렇지 기본적으로 시장에 대한 이해가 있고 뭐만 보면 다른가 하면은 검찰 개혁을 할 때도 자유주의자 입장과 그 다음에 국가주의자 입장이 다른가 어떻게 다른지 보죠. 노무현은 검찰 개혁을 하면서 자기 권력으로 하겠다는 게 아니라 뭐부터 시작했어요? 검사하고 대화하자고 했잖아요. 사람들이 너무나 어리석다고 할 정도로 대화를 통해서 뭘 해결했다 이런 마인드가 있다고. 근데 여기는 아니잖아요. 무조건 하고 인사권 행사해가지고 그냥 검찰을 갖다가 그냥 죽여놓고 보겠다고 그냥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접근 방법부터가 벌써 다른 거예요.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 다음에 이 지방 분권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이 국가주의자는 분권을 못 하거든. 근데 노무현은 지방 분권론자예요. 그래서 분권에 대한 걸 여러 가지를 했는데 이 정부는 돌아가지고 지방 분권에 대해서 한 일이 없어. 한 일이 없다고 하니까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해서 법은 다 바꿔놨는데 그 법에 보면 희한하게 해놨어. 뭐 한다 해놓고 따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뭐 한다 해놓고 다음에 또 다른 그 법률에 따라 그 법률 언제 만드는데 그러니까 자기는 했다 이거지. 근데 실질적으로는 안 했어. 그러니까 얼마나 급했으면은 말하자면 이런 좀비 짓을 또 하냐고 거기도. 그래 놓고서는 광고를 엄청나게 해. 지방자치에서 새로운 자치시들 열도 내 읽어보니까 전부 가가지고 따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일어나죠. 아직 법률 만들 준비도 안 하고 있어. 가능하다고 봐요. 꼭 하려고 하면. 어차피 죽는다고 생각하고 대통령 성하게 졸음 못해요. 임기 못 마친다고. 어차피 망하게 돼 있어. 기왕 망할 것 같으면 목숨 한번 걸지 뭐. 목숨 걸고 국민하고 바로 돼야 하면 돼요. 정치권 뛰어넘고 국민하고 바로 돼야 하면 돼. 어차피 그런데 자꾸 자기는 말하자면 꽃길을 밟으면서 그 임기를 마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야. 어차피 안 돼. 안 되고 어차피 자기 망하게 돼 있어. 그럼 망하게 돼 있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국민하고 대화하면서 가면 되잖아요. 자꾸 성공하려고 그러지 말라고. 어차피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가능해. 근데 그런 대통령을 이제 만들어야지. 일제강점기 때에 내려오던 소위 황국신민교육을 그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국가가 통제해야 된다라는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혁신도 국가가 말하는 것만이 혁신이야. 그 이외의 것은 교육으로 인정을 안 해. 이게 언제 때 끈 것인가 하면은 이게 바로 한국신민교육 때 그 체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교육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초중등 교육은 그야말로 지역 주민과 지역의 교육감이나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하도록 넘겨줘야 돼. 대학은 되도록이면 자율화를 시켜줘야 돼. 초중등 교육은 절로 넘기고, 지방청으로 넘기고, 그 다음에 대학은 자율화 해버리면 교육부가 없어지잖아. 교육부가 없어지면은 그 다음에 교육부는 진짜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게 뭔가 하면 인적 자원의 육성이거든. 전체적인. 인적 자원을 육성하는 거는 이거는 뭔가 하면 그 교육 기능은 여전히 이제 국가 단위에서 노동부, 과학기술부 이런 걸 다 합친 하나의 그 코디네이팅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만 놔두고 실질적인 집행 업무는 다 넘겨버려야 돼. 안 그러고서는 이게 교육제도가 자리 잡히기 힘들어요. 그 지방 분권을 하면 말썽이 많이 생기는데 우리가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지방자치를 하고 있다. 근데 실질적으로 지방자치 하고 있질 않아요. 아까 내 이야기 했잖아요. 지방의회가 자기 밥값도 결정 못해. 그 다음에 자기 출장비도 결정을 못해. 그리고 지방의회가 결정할 수 있는 게 그냥 좁아요. 근데 단체장은 권한이 커. 왜 단체장이 권한이 큰가 하면 지방의회 의원들은 모자를 지방의회 의원이라는 모자 하나를 쓰고 있어요. 단체장은 어떤 모자를 쓰고 있는가 하면 중앙정부의 일선 기관장의 모자를 쓰고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 국가가 위임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토지, 요번에 뭐 대장동 뭐 저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관련된 많은 사무가 사실은 국가 사무인데 그거를 성남시장한테 위임한 거예요. 그게 성남시장. 그러니까 시장구청장은 힘이 커요. 그 다음에 이 의회 의원들은 힘이 약해가지고 이 통제 구도가 맞질 않아. 통제 구도가 맞질 않고, 그 다음에 주민들은 지방의회가 중요한 걸 결정하면 주민들도 관심을 가질 텐데, 지방의회가 중요한 걸 결정을 안 해. 그러니까 관심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질도 떨어지고, 시민들 통제도 약하고.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선분권. 분권을 먼저 시킨 다음에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인내. 문제가 많이 발생할 거예요. 분권에서 문제가 발생하지만 그 문제는 문제가 생기면 생길수록 지역 주민들이 나서게 된다고. 나서서 통제하게 돼요. 어떤 사람 밥값 정하려니까 지 가가지고 진짜 롯데호텔 가서 밥 먹고 이럴 수도 있거든. 그러면 그때서야 주민들이 나서는 거예요. 단체장 차 마음대로 타라 하면은 뭐 벤츠 타는 친구 나오겠지. 그럼 벤츠 타는 친구 나오면 주민들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고. 그렇게 가서 지방자치가 발달하고 지역사회 주민들의 통제의식이 커지는 거지. 지금처럼 중앙정부가 다 가지고 일일이 간섭하는 사회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통제력이 더 발달하지 않아요. 이제 그런 점에서 나는 선분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행정혁신이 일어나는데, 국가는 경쟁자가 없어요. 국가적 중앙정부는. 왜냐하면은 우리가 말이 쉬워서 뭐 중앙정부 공무원이 나는 영국 공무원과 경쟁합니다. 뭐 싱가포르 공무원과 경쟁합니다 하는데 실제 경쟁이 되나? 안 되잖아요. 우리가 가가지고 중앙정부 공무원이 한국 경찰이 잘 못한다고, 한국 검찰이 잘 못한다고 영국 검찰을 수입해다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방정부는 서로 상호 내부 경쟁이 가능해요. 옆에 저기는 저렇게 하는데 왜 너는 저렇게 못하고, 옆에는 예산제도를 저렇게 했다는데 왜 너는 그거밖에 못하느냐. 주민들이 비교를 한다고. 그래서 내부 경쟁의 논리가 굉장히 강하게 작동하는 게 지방분권이에요. 그래서 권력을 주면은 그만큼 혁신의 가능성도 더 커진다. 그래 보는 거예요. 우선 성장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기업을 뛰게 해서 성장하도록 기업을 풀어주잖아요. 규제를 많이. 풀어주는 대신에 기업들과 빅딜을 하자는 거예요. 어떤 빅딜을 하는가? 법인세 세율은 유지를 하거나 오히려 더 올리거나, 아니면 소득세의 상한선을 좀 더 올리거나. 근데 많은 기업인들이 나한테 내가 이 책 써놓고 전화 오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들이 말하자면 규제만 풀어주고 좀 더 뛰게 해주면 얼마든지 가가지고 조세는 더 낼 생각이 있다. 세금 더 내고 더 많이 벌고 더 자유롭게. 지금은 완전히 기업하는 것이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거예요. 아차 하는 순간에 교도소 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자, 각종의 노동 규제. 게다가 지금 내년에 이제 뭐 저것까지 환경 규제에다가 그 다음에 ESG에다가 저것까지 들어가면 중대재해법까지 들어가고 나면은 이 사람들은 이제 기업 안 하겠다는 거. 기업 안 하겠다고 했을 때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과감하게 좀 더 그 기업이 뛸 수 있도록 해주고, 대신에 거기서 나오는 부작용은 그 사람들 조세를 걷어서 우리가 이렇게 해주면은 성장과 분배를 맞출 수가 있죠.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이건 대선 후보들한테 해줄 게 몇 가지 있어서 내가 이야기를 좀 줄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하고 비교했을 때는 다 내가 생각하는 것 쪽에 다 가까운 생각들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죠. 대부분의 후보가 다 어떤 그 사회주의적인 그런 관점에서 국가를 본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다 하는데 그 중에 무슨 베스트를 고르라. 근데 이거 하면은 잘못하면 선거법 위반되는데. 바깥으로 안 나가니까. 내 이후에 나가니까. 근데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게요. 내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들으신 분이 윤석열 후보가 이야기를 많이 요청해왔고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심지어 책도 좀 더 일찍 그 달라고 해가지고 내가 책이 출판되기 일주일 전에 가제본을 해서 드렸어요. 가제본을 해서 드렸는데 누가 오늘 오는데 그러더라고. 집사부일체. 뭐 거기에 나오는데 그 카메라에 비치는데 내 책이 비치더라고. 그러니까 가장 많이 이야기했다. 이야기했고 많은 부분 내 이야기에 대해서 동의를 했다.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느냐. 내가 한 이야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그러길래 물었더니 이분 말씀이 이제 그런 거야. 대학 때 법대를 다니면서 그 맨날 법 강의만 듣다가 박세일 교수가 신임 교수로 와가지고 그 강의를 들었다는 거예요. 제목이 이제 그 양반 강의 이제 법경제학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 법경제학을 들었는데 너무 재밌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담 스미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하면서 박세일 교수가 원래 이제 자유주의자니까 자유주의 경제에 대해서 자유시장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 너무 공감했고 그래서 그게 재미있어가지고 박세일 교수 강의가 재미있어가지고 그래서 스스로 프리드만 자유경제학자인 프리드만 책까지 가서 읽었다는 거예요. 읽어가지고 이제 거기서 나온 이야기가 지난번에 이제 오히려 얻어맞은 그것까지 나왔지 불량식품에 대한 그 규제 완화 이야기가 그렇게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규제 완화 이야기를 내가 좀 보충을 해드리자면 규제 완화를 했다. 그럼 불량식품은 그 당방에 어떤 논박이 있었는가 하면 그럼 없는 사람은 불량식품 먹어도 좋으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그 뒤에는 후보가 그 이상 이야기를 안 했어. 이야기할 기회가 없이 거기서 끝났잖아요, 거기는. 근데 아니지. 진짜 불량식품이 돼가지고 불량식품이 그게 만일에 이 저소득자들이 많이 먹어서 문제가 생긴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사회적인 이슈가 되지, 그것이. 이슈가 되면서 누가 들고 일어나는가 하면 소비자가 들고 일어나게 되고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게 돼 있죠. 그러면 그것은 무엇보다 더 강력한 규제가 되는가 하면 국가에 의한 불량식품 규제보다도 더 강력한 시민사회와 그 다음에 시장에 의한 통제가 이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거를 윤 후보가 이야기를 하는 건데 거기서 딱 잘라가지고 가가지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럼 저소득층은 뭐 불량식품 먹어서 좋다는 이야기냐 이렇게 두들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만큼 뭔가 하면 자유시장 경제의 논리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이. 두들기는 사람들이. 아니면 시비를 걸기 위한 시비를 거는 거지. 그거 가서 자유시장 경제론자들한테 물어보라고. 거기서 멈추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다 말하자면 시민사회가 작동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그만큼 그 지역사회나 그 사람의 건강에 적절한 수준의 규제가 지역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이 된다고요. 국가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확 가는 담요도 없이 하는 규제가 아니라 합리적인 규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라고. 그런 점에서 나하고 생각이 같은 부분이 많다라는 거예요. 다 질문 다 했네? 네네. 답변이 돼요. 아유, 아주 시원하게.